제30대 뉴저지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선거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가 백신의 4차 접종 간격이 기존 예상했던 12개월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가용 일자리 수가 1,1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퇴사자는 4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해양경비대원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운전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20여 년 만에 치러진 경선에 한인 유권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선거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뉴저지 한인회관과 뉴저지 지역 H마트 지점 4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작된 선거는 조금 전 8시 마감돼 이 시간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9일 기호 추첨과 함께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양 후보 진영은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두 후보도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 투표소에서 각각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투표 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며 지지해준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뉴저지에 계시는 한인 유권자분들께서 저에 대한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두터운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분들이 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했고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 저희 캠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동 먹었어요. 20여 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에 한인 유권자들은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오전 한때 각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유권자들의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하는 등 예상보다 높은 투표 참여가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투표 인원은 총 1,7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투표소 351명, H마트 포트리 566명, 리치필드 481명, 리틀페리 187명, 그리고 에디슨 투표소는 13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마감 시간을 3시간여 남겨둔 시간 집계여서 최종 투표 참여는 2,0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오전 한때 일부 투표소에서 인터넷 접속 장애로 등록이 지연되기도 하고 주소 증명 서류의 적합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워낙 가열돼서 저희가 투표 용지를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순조롭게 예상보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당선자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잇따라 나오면서 3차 접종을 넘어서 벌써 4차 접종에 관한 전망도 나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백신의 4차 접종 간격이 기존 예상했던 12개월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오미크론이 3차 접종으로 커버되는지와 지속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차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정보가 거의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4차 접종이 더 빨리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4차 접종 시기를 3차 접종 후 12개월이 지난 뒤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블라 CEO는 또 바이오엔텍과 공동으로 2022년 3월까지는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다른 변이가 출현할 것으로도 예상한다며 백신 조정이 필요한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라 CEO는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89%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전체 임상시험 자료를 며칠 내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경우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미국 내 배송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어제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방어에 덜 효과적이지만
3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항체가 25배 급증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연령대 아이들은 약 500만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요. 전체 대상자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에 육박하는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은 물론 캄보디아 80%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상당히 뒤처지는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연방정부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78만 명의 미국인이 1차, 2차 또는 부스터샷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3일 338만 건과 비교하면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5세에서 11세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 한 달 만에 벌써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에 한해 아동 접종을 10월 29일 허가했고 11월 3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이후 대상자 2,800만 명 중 지금까지 최소한 한 번 주사를 맞은 아동은 500만 명 정도로 비율로는 20%가 안 됩니다. 더구나 한 달밖에 경과하지 않은 지난주부터 첫 주사보다는 2차 접종을 하는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벌써 주사를 새로 맞는 아이들 수가 늘지 않고 정체되는 평준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간에 5세에서 11세 접종자 가운데 백신 부작용인 심근염이 성인 그룹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에 대해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데이터를 다 뒤져보았지만 아이들 접종 후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과 중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로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40명을 넘어섰고 그중 4분의 3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감염자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월렌스키 국장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CDC가 더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더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사례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기침과 충혈, 피로 호소 등 경미한 증상만을 나타냈고 한 명이 입원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쉽게 전파되는지 보다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부분 경미한 증상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각국이 그동안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안전센터와 싱크탱크 핵위협 방지구상은 195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대응 세계 보건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95개국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38.9점으로 1년 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00점 만점에 75.9점으로 대응 체계가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65.4점으로 평가 대상 중 9위였습니다. 미국은 많은 감염 사례와 사망자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호주와 핀란드, 캐나다, 태국, 슬로베니아, 독일 순으로 상위권에 랭크됐고 일본은 18위, 중국은 52위, 북한은 193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한 중대한 조치에도 모든 국가가 향후의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위험할 정도로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 보고서가
한 국가에서 가동 가능한 자원과 능력을 평가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대응이 잘 이루어지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년 연속 보건안전지수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역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가용 일자리 수가 1,1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자가 420만 명을 기록해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고용주들의 인력난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통계국은 어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하고 미국의 10월 가용 일자리 수가 1,10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용 일자리 수 1,100만 개는 지난 7월 1,110만 개에는 못 미치지만 다수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040만 개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가와 접객업, 특히 호텔과 식품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가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 인디드의 경제 리서치 담당자 닉 벙커는 채용 시장의 열기가 상당 부분 이례적으로 크고 빠른 수요 증가에 의해 주도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노동시장을 냉각시킬 것인지가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10월 취업자 수는 650만 명으로 취업자 부족 문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 수는 지난 9월 440만 명에서 20만 명 줄어든 4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수석 경제학자 제니퍼 리는 임금을 올리고 복리 후생을 더했는데도 민간 부분 채용이 감소했다며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을 마련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는 고용주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만 3천 건 감소한 18만 4천 건으로 196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 아래로 떨어져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원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428, 반대 1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은 상원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수용시설에 갇혀있는 점을 근거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발의됐습니다. 신장 위구르산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는 수입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족 박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유력 국제 인권단체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또 중국과 관련한 별도의 2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자체 인권 방침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찬성 428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또 중국 위구르족과 여타 종교적 소수 민족에 대해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난하고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 반대 1로 가결했습니다. 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관광객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침몰하기 전 해안경비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로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결국 차에 갇힌 운전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어제 이른 오후 나이아가라 폭포의 관광객과 근처의 구경꾼들은 지붕만 물 위로 뜬 채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폭포 아래 하얀 경랑 속에 떠내려가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차량 안을 확인했고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폭포 위를 맴도는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간 다이버는 목숨을 걸고 물에 뜬 승용차 지붕에 올라가 안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의 시신을 빼냈습니다. 오렌지색 구명복과 헬멧을 착용한 이 구조대원은 강풍과 경랑과 싸워가면서 물에 지붕만 뜬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롤라 주립공원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안경비대원의 구조 작업은 정말 놀랄 만큼 훌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확인했지만 아직 가족과 친지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3개 중 1개 폭포가 있는 미국 쪽 폭포 아래 50m 지점이었고 관광객들은 긴급 구조대원이 차량을 물에서 끌어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경찰은 60대 여성의 차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됐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맨하튼 폭스뉴스 본사 앞에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한 남성이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40대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전 12시 15분께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주해 있는 뉴스코퍼레이션 건물 앞 15m 높이의 인공트리에 한 남성이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49살 크레이그 타마나아로 경찰은 타마나아를 방화, 중과실치상을 포함한 7개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타마나아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총매 사용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와 정신질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노숙자로 추정되는 타마나아는 지난 3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을린 트리는 이날 즉시 해체됐습니다. 수잔 스캇 폭스뉴스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내고 고의적이고 뻔뻔한 행동이라며 이렇게 어두운 순간에도 평화와 빛,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트리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35년까지 연방정부의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건물 30만 채,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60만 대, 매년 6,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및 용역 구매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큰 규모와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처 모범국이 되겠다며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이브실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브실드는 2개의 단일 항체 주사인 틱사게비맙과 실가비맙을 연이어 각각 접종하는 것을 1회 접종으로 인정합니다. 접종은 백신 부작용을 겪거나 면역력이 약한 12세 이상의 일부 사람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학적 상태 혹은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돼 백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나 코로나19 백신 및 백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이력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코트라 북미 지역본부 등과 함께 뉴욕 K-스타트업 브랜치에서 한국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K-스타트업 피치 컴퍼티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IT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8개 스타트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 우승팀은 상금 $3,000, 창업 공간과 마케팅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그동안 웹사이트에서 각종 업무 예약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받았지만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코놀리 차량국 대변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무소 방문을 위한 예약이 잘 안 된다는 불만이 많지만 실제로는 인허가와 상용 차량 관련 등 대부분의 업무에서 수천 건에서 10,000건 이상씩 예약과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예약 시간 연장이 이용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고 밤늦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